첫 시험이라서 이래저래 긴장도 많이 했을 텐데, 네, 수고 많았습니다. 확률과 통계 남아있는 4점짜리 3문제 딱 풀고, 뿌듯하게 3월 학평 마무리합시다. 혹시 긴장되는 부분이 있어 어깨도 좀 이렇게 좀 털고,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면서, 네, 시작 한번 해보죠. 워낙 이번 시험 범위 자체가 경우의 수라서 케이스 분류가 전부야. 케이스 분류 기준 잘 잡고 나머지 연산하시면 됩니다. 자, 28번 한번 가볼게요. 1, 2, 3, 4가 적혀있는 4개의 흰색, A, B, C가 적혀있는 3개의 검은색, 7개의 접시를 원형 테이블에 앉힐 겁니다. 네. 자, 원순열 해줄 거야. 근데 조건은 검은색끼리, 그러니까 이 3개의 검은색 접시는 서로 이웃하지 않아. 이웃하지 않아 라고 해주면 어떻게? 일단 배치하고 사이사이에 나머지를 끼워 넣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자, 일단 첫 번째 단계는 검은색 접시 먼저 배치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원순열 해주는 거니까 이팩토리얼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자, 원순열 결과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같다라고 해주면 이웃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에 무조건 흰 접시들이 존재해야 돼. 최소 하나 이상 존재해야 돼. 맞죠? 네. 자, 검은색 접시 일단 배치를 끝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흰색 접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4개의 접시. 근데 나조건에 보면 홀수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고 짝수끼리 이웃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흰색 접시가 4개가 있고 지금 보면 A, B 사이 자리, B, C 사이 자리, A, C 사이 자리 해서 서로 다른 영역이 3개가 있어. 근데 흰색 접시는 4개가 있죠. 그 얘기는 최소 하나씩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 들어가고 한 군데는 2접시가 이웃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해됐지? 4개를 이렇게 3개 그룹으로 쪼개다 보니 하나하나 2개가 되어야 한다고. 그러면 자, 뭉쳐지는 2개를 한번 생각해보자. 홀수끼리 1사끼리 이웃 못해. 2사끼리 이웃 못해. 그 얘기는 자, 2개가 이웃하는 접시 상태로 요 자리나 요 자리나 요 자리로 들어갈 텐데 그 접시는 홀수 하나, 짝수 하나 이렇게 해서 이웃 가능해. 맞지? 그러네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가봅시다. 일단 이 3개 자리 중에서 2개 덩어리가 들어갈 자리 결정해 줄게요. 3가지.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자리로 결정이 됐어. 그러면 자, 홀수 짝수 한번 생각해 보자. 홀수 둘 중에 하나 올 수 있고 2C 1, 짝수 둘 중에 하나 올 수 있어. 2C 1. 그죠? 자, 그리고 이 둘 안에 순서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면 1, 2로 올 수도 있고 2, 1로 올 수도 있으니까. 그죠? 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2개는 이웃해서 한 자리로 들어가고 남아있는 홀수 1개랑 짝수 하나는 각각 들어가 주면 됩니다. 서로 다른 2접시가 서로 다른 2자리로 가는 거니까 이팩토리를 해주면 돼. 그래서 흰색 접시를 조건에 맞춰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봤더니 16 곱하기 3에서 48입니다. 그죠? 네. 자, 따라서 검은색 접시 배치했고 그 다음에 조건 맞춰서 흰색 접시 배치했어. 그러니까 2 곱하기 48. 전체 케이스는 96가지 존재합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질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 6이 4번 발생할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차례대로 A, B, C, D라고 하고 곱한 게 16의 배수가 되어야 해. 그러니까 A, B, C, D가 결국 2의 4제곱 곱하기 자연수 꼴이 되어야만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2라는 이 소수에 집중해서 분류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주사위에 나올 수 있는 숫자가 1, 2, 3, 그 다음에 4, 2의 제곱, 그 다음에 5, 그리고 2 곱하기 3. 그죠? 네. 자, 그래서 2가 있는 것들을 한번 봅시다. 2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2가 하나 있어. 자, 거기에 2가 2개 들어가 있는 4라는 숫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케이스 분류를 해가면서 갈 건데 무엇을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좀 해주면 좋을까요? 네, 제가 아까 처음 시작처럼 경우의 수에서 케이스 분류할 때 분류 기준이 다양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케이스 분류 기준을 잡아주면 연산이 좀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2의 제곱을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네. 자, 그러면 2의 제곱이
A, B, C, D. 그러니까 4 중에서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을 거고, 하나 등장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2개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3개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4개 다 4가 나올 수도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자, 요거 기준으로 한번 가보자. 만약에 4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4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16의 배수가 나오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돼? 여기 2가 하나가 있는 것들이 4번 등장해야 돼. 맞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2의 제곱 4가 하나도 없는 케이스를 한번 따져봅시다. A, B, C, D를 한번 생각해보면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것도 2나 6 중에 와야 되고, 두 번째도 2나 6 중에 와야 되고, 세 번째도 2나 6, 네 번째도 2나 6으로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2의 4제곱이야. 그치? 2나 6 중에서 쭉쭉 가는 거니까 중복 순열이죠. 네. 자, 만약에 4가 한 번 나온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A, B, C, D 중에서 하나 골라서 4를 배치해주면 되죠. 그래서 자, 일단 4, C, 1. 그래서 4를 먼저 배치해.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4를 배치했다라고 한번 해보자. 우리는 2가 몇 개 필요해? 4개가 필요한데 벌써 2개가 왔어. 그럼 남아있는 자리에 2가 추가로 최소 2개가 더 필요합니다. 그쵸? 네. 자, 그러면 볼게요. 2가 최소 2개가 필요한 건데, 그러면 자, 2가 있는 것과 2가 없는 것을 분류해서 2가 있는 게, 그러니까 2랑 6이 3번 등장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A 자리 4 배치했는데 B, C, D가 다 2나 6으로만 구성이 되면 자동으로 16배수 되죠. 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2의 세제곱, B도 26, C도 26, D도 26이 될 수 있으니까. 아니면 16이 돼야 하니까 최소 이 것들이 2개 등장해도 돼. 맞죠? 네. 이미 4 왔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이 중에서 남아있는 이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2나 6으로 배치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B, C, D 중에서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자, 그게 예를 들어서 B, C라고 한번 해봐. 그럼 B, C 상태에서 2나 6으로 와요. 그럼 2의 제곱이죠. 2나 6, 2나 6. 그치? 자, 그리고 나면 남아있는 하나의 자리, D 자리에 뭐가 올 수 있다? 지금 우리는 4랑 2, 6 기준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게 2개가 나왔으면 남아있는 1, 3, 5 중에서 하나가 온 거죠. 네. 자, 천천히.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때는 4 곱하기, 계산 한번 해봅시다. 8에다가 플러스 3, 4, 12 곱하기 3이니까 36.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44 곱하기 4. 그래서 176 계산이 됩니다. 네. 여긴 16가지. 자, 마찬가지로 가주면 돼. 그러면 4가 2번 나올 거예요. 그러면 A, B, C, D 중에서 2개를 골라서 4를 배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4, 4 왔어요. 그러고 나면 C랑 D는 어때? 이미 곱해져서 16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들어와도 돼. 그러니까 이때는 5의 제곱. 네. 자, 그럼 4, 3, 12 나누기에서 6에다가 곱하기 25 처리가 되는 거라서 150까지가 됩니다. 네. 자, 이번에 3개 다 4가 온다라고 생각해주면 A, B, C, D 중에서 3개를 골라서 4를 배치하세요. 그러면 남아있는 하나는 이미 어때? 4, 4, 4에서 16이거든. 이미 16의 배수 충족됐으니까 아무거나 와도 돼, 하나는. 그래서 4, 5, 20까지. 네. 자, 4가 4개이 다 A, B, C, D 다 4야. 그럼 경우에서 말 그대로 하나죠. 네. 자, 따라서 최종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게요. 16 더해져서 그러면 192. 192에다가 자, 여기까지 더해지면 171이네요. 171. 자, 따라서 2를 더해주니까 3이고 6이고 그 다음에 3. 그래서 답은 363 계산이 됩니다. 자, 4를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해서 잡아봤습니다. 당연히 자 16의 배수이면 1, 2, 3, 4, 5, 6을 소인수 분해하면서 생각을 해봐야겠지. 자, 검은 공 4개, 흰 공 4개. 그래서 전체 공이 몇 개야? 8개 공이 있습니다. 자, 8개 공을 5명의 학생에게 A, B, C, D, E한테 다 나눠줄 거예요. 8개 싹 다 나눠줄 거야. 근데 못 받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0개만 받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를 한번 볼게요. A, B, C가 받는 공 개수 합이 홀수여야만 한다고 하네. 자, 그리고 D, E.
그러면 D가 받는 공의 개수를 D라고 한번 표현해 보면 이건 E가 받는 공의 개수의 2배가 되어야만 한다고 해요. 네.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공의 개수만 카운트를 한번 해볼게요. D, E. D는 뭐랑 같아? E, E가 되어야만 해. 자, 그러면 잠깐만. D랑 E랑 더해져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E 더하기 E니까. E가 받는 공의 개수의 3배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 D, E의 각각 둘이 받은 공의 개수의 합은 3의 배수가 돼야 된다고. 그쵸? 자, 그러면 A, B, C가 홀수면서 여기는 3의 배수가 되는 거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7이야. 그럼 여기 1이 되는데, 안 되지. 3의 배수 돼야 되는데. 5면 3은 가능해. 맞죠? 네. 그래서 E가 하나 가지고 가고 D가 2개 갖고 가면 되니까. 만약에 여기가 3이 되면 여기가 5가 되니까 또 어때? 3의 배수 아니라서 불가능해. 자, 이게 1이 되는 순간 7이 돼서 또 안 돼. 그래서 가능한 거 요거밖에 없어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봐봐. A, B, C 합해서 몇 개 가지고 가야 된다? 합해서 5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D랑 E는 어떻게? 2개 가지고 가고 하나 가지고 가면 돼. 이렇게 해서 8개를 가지고 가야지 개수가 맞아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흰 공과 검은 공이었잖아. 그치? 이게 다 같은 색 공이면 이미 끝났어. 근데 흰 공 4개, 검은 공 4개를 이렇게 개수 합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봐야 합니다. 자, 막막하니까 케이스 분류를 어떻게 갈 거냐면 5개, 2개, 하나 중에서 무엇을 잡아야지 가장 쉽게 접근이 가능할까? 아무래도 1개짜리가 제일 편하지 않아? 뭐 5개, 흰 공이 4개, 검은 거 하나일 때, 뭐 흰 공이 2개, 검은 공 3개일 때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 이 기준을 잡아주면 검은 공 아니면 흰 공이잖아. 맞지? 그래서 자, E가 가지고 가는 공의 색깔을 케이스 분류 기준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할 게 E가 검은 공이었을 때 나머지 차라락 조건에 맞춰서 갖고 가는 경우의 수랑 E가 흰 공을 가지고 가고 나머지가 차라락 5개, 2개 쪼개는 경우의 수랑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같겠지. 왜? 흰 공도 4개, 검은 공도 4개라서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해됐지? 그러면 E가 검은 공 내지 흰 공이 가능합니다 해서 경우의 수 아예 곱하기 2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케이스 분류 기준을 잡는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경우의 수가 어차피 같게 나올 거라서. 그죠? 네. 자, 그래서 E가 검은색이든 흰색이든의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고정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뭐부터 해볼까? 여기 E가 블랙공을 가지고 갔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A, B, C, D 합해서 7개 공을 가지고 가는데 남아있는 공이 검은 공이 블랙 공이 3개 그 다음에 화이트 공이 4개 있는 거야. 화이트 4개. 그쵸? 이렇게 갖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A, B, C와 D가 가지고 가는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자. 자, 이번에도 5개 2개면 무엇을 기준으로 D를 중심으로 잡아주는 게 좀 더 편하겠지. 2개니까. 5개보다 2개가 쉬우니까. 자, 그래서 D 기준에서 한번 잡아볼게요. D 기준에서는 어쨌건 화이트 2개로 갖고 갈 수도 있고 하나하나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검은색 2개로 갖고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D가 화이트로 2개 가지고 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화이트로 2개를 가지고 갔을 때. 자, 이때는 그러면 A, B, C가 여기 2개 갖고 갔고 여기는 이 5개를 가지고 A, B, C가 나눠 갖는 거야. 그치? 그러면 자, 그때의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B 기준에서는 똑같은 공 3개를 A, B, C한테 나눠주는 거야. 3H3이죠. 그죠? 자, 흰색 공 입장에서는 똑같은 공 2개를 서로 다른 3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3H2야. 자, 이번에는 D가 흰 공 하나랑 검은 공 하나를 갖고 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D가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가지고 갔으니까 그러면 A, B, C는 어떻게 되는 거야? 검은 공이 2개, 그 다음에 흰 공도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흰 공 3개, 요거를 나눠 가죠. 그죠? 네, 그러면 자, 검은색 똑같은 공 2개를 3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흰 공 똑같은 공 3개를 A, B, C한테 나눠줍니다. 사실 근데 아까 우리가 계산한 것처럼 검은 공 3개에 흰 공 2개를 나눠주는 거나 검은 공 2개에 흰 공 3개를 나눠주는 거나 어차피 경우의 수 같겠지. 그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D가 이번에는 검은색 공만 갖고 갈 때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검은색 공 2개를 다 D가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A, B, C는 검은색 공 하나랑 그리고 흰색 공 4개를 가집니다. 그죠? 네. 따라서 검은색 공 1개를 A, B, C한테 나눠줍니다. 3H1 하셔도 되고요. 그냥 3가지 하셔도 됩니다. 검은색 공 하나니까 A, B, C한테 줘버리고. 자, 흰색 공이 4개 남았거든요. 근데 서로 다른 3사람한테 나눠줄 거예요. 똑같은 흰 공을. 그죠? 네, 요거 계산해주면 끝났어. 그래서 자, 2 곱하기 그러면 3H3은 5C3이라서 10이고 그 다음에 3H2는 4C라서 6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어차피 또 60이 되죠. 동일하죠. 여기 한번 계산해 봅시다. 3H4는 그러면 6C4가 돼서 6C나 마찬가지. 여기가 15야. 15 곱하기 3이니까 45네요. 그렇죠? 네. 자, 따라서 여기 120 곱하기 2에서 240. 거기에다가 45 곱하기 2라서 90. 따라서 답은 330 계산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도 문제를 풀어낼 때 막막하게 보지 말고 가능하면 작은 숫자의 공을 가지고 가는 것을 분류해 가면서 그걸 먼저 우선순위를 잡고 정리를 하죠. 그래서 케이스 분류 기준은 항상 명확해. 제일 간단한 거, 뭐 또는 영향력이 큰 것, 아니면 혼자 차별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번호 외로 A, B, C, D인데 E만 예를 들어서 뭐 공을 홀수게 가져야 된다라던가 이렇게 차별 조건이 있는 이러한 그 기준을 딱 잡고 문제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물학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고생 많았어요. 진짜 고생 많았어요. 이래저래 왠지 자신감이 차오르는 학생들 그것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럴 때도 있어야지. 그리고 막 갑자기 되게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기죽은 학생들 괜찮아요. 네. 뭐 이거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령 사물학평 9등급 받아도 뭐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수능 잘 보면 되니까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건 뭐야? 좀 강해져야 돼. 징징대지 않는 마음. 그리고 내 스스로를 막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은 정말 진짜 곰팡이처럼 조금이라도 그런 걸 가지잖아? 막 내가 불쌍한 것 같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나는 왜 약간 이런 감정은 곰팡이라서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자, 사물학평 결과랑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마음? 자기 확신 가지고 가던 길 또 이어나가면 됩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